주택 가격의 끝을 모를 하락으로 급추락하자 깜짝 놀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자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거래량은 늘었지만 부동산 매물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고 전세 가격은 계속 여전히 하락하고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사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간과된 사실은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전부가 아니라 여러 요소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시장의 변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올랐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집값이 내렸다라고 뭉뚱그려 기억하는 지난 20여 년 사이 금리와 유동성이 수차례 오르내리고 국내와 세계 경제가 불안과 호황을 오가며 신규 주택 공급량이 줄거나 늘면서 매우 복잡한 집값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도 롤러코스터처럼 다이내믹했는데 한번 하락 장세가 시작되면 깡통주택이니 깡통전세니 말이 나올 정도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오르기 시작하면 2배에서 3배씩 상승해 아무리 고삐를 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설익은 대책으로 대응했는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생각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가 즉각적으로 작용되지 않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 주택 공급은 인허가, 분양, 공사, 입주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당장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효과가 없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해서 내놓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보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시간이 흘러 시장 흐름이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규제를 전부 풀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첫 해부터 풀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동했고 이런 상황을 지켜봤음에도 현 정부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자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의문으로 높은 금리 상승 불안과 아직도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고 하지만 실수요자들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구매에 나서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키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긴 안목과 흐름을 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더블딥으로 가는 여정으로 1차 폭락 후 2차 폭락이 이어지는데요. 이 조정 기간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가는 게 일반입니다.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싼 이자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특정해서 제2의 영끌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주택자, 실거주자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 하락폭이 커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 방향으로 떨어진 것은 불과 1년 남짓으로 1년 만에 상승기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